넷플릭스의 지금까지 역사와 주요 컨텐츠들 쭈르르 나와 있는데 24년 이후 또 25년 플랜의 흑백요리사와 오징어 게임 2가 전면에 LA 할리우드 바인에 있는 넷플릭스 사무실이고요. 넷플릭스 사실 본사는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거기 기술 쪽 인력들이 많이 있고 이쪽은 뭐 컨텐츠 H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둠하는 넷플릭스 영상 틀 때 두둠 하잖아요. 두둠에서 따온 두둠 시어터라고 여기가 넷플릭스의 이제 컨텐츠들 처음 막 공개하시고 뭐 이러는 타 내에 있는 그런 극장이라 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식사 중인데 냅킨에도 오징어 게임을 한글로 박아서 제공해주고 있고요. 두둠 시어터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 뭔가 좀 큰 극장은 아닌데 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예뻐요. 넷플릭스 아시아 콘텐츠 총괄해주시는 김민영 VP. 안녕하세요. 한국 콘텐츠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 80%의 저희 멤버들이 다 한국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나오는 많은 콘텐츠들, 한국 드라마, 일본 애니메, 여러 콘텐츠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년에도 더 많은 좋은 작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 자체는 좀 이제 내년에 선보일 주요 인터내셔널 컨텐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행사였고, 오징어 게임 2 당연히 넷플릭스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주목하고 있는 컨텐츠죠. 왜냐면 오징어 게임 1이 역대 넷플릭스 컨텐츠 중에 가장 많은 뷰잉을 기록한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도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티저 영상을 그 행사 마지막에 틀어주셨어요. 가장 뭐 중요한 영상이라는 뜻이겠죠. 여기 이제 보면 넷플릭스의 지금까지 역사와 주요 컨텐츠들 쭈르르 나와 있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작품들이 처음에 유명했죠. 13년쯤이고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요 작품들 쫙 있다가 이때 오징어 게임이 있고, 포스터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크게 히트한 작품들인 것 같아요. 24년 이후 또 25년 플랜의 흑백요리사와 오징어 게임 2가 전면에 등장해 있는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인터내셔널 쇼케이스라서 철저히 미국 외의 국제 컨텐츠들에 집중을 하는 행사였고, 앞으로 공개될 컨텐츠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줬고, 왜 이렇게 넷플릭스가 국제적인 컨텐츠들에 집중을 하는가, 한국을 포함해서를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가 2억 8천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증가세도 한 500만 명 이상이 가입자가 순증을 했어요. 작년 3분기, 작년 동기에 비교해서 더 많이 늘었고,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건당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구독자에게 무한히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력적인 컨텐츠가 있어야지 지금 이런 그 OTT 경쟁 상황,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뭐 아마존 프라임이나 이런 경쟁사들과 구독자 뺏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컨텐츠들을 계속 공급해야 할 사명이 있겠죠. 거기서 미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거의 전역에 서비스되고 있고 30개 이상의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6개 정도의 더빙을 제공하고 있고 자막도 33개의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본 사람들은 일본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소비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막 뭐 처음 발표를 됐을 때를 돌아보면 처음에는 공개된 국가에서 쫙 오릅니다. 그리고 그 인기도에 따라서 글로벌 각지에서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도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면 이게 글로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쇼들도 로컬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한국 컨텐츠를 위시한 글로벌에서 인기가 많은 컨텐츠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에이펙 지역의 아시아 지역의 컨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면서 세계 각지에서 컨텐츠를 수급해야 할 수요들이 커진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제시했던 수치 중 하나가 전 세계 2억 8천만의 가입자 중에 80%가 한국 컨텐츠를 본대요. 20%만이 한국 컨텐츠를 아예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쇼케이스지만 어떤 맥락에서든 한국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이 뭐 유럽이나 뭐 스페인 또는 뭐 남미, 뭐 일본 같은 곳들이 언급이 됐고, 한국 컨텐츠에 대한 애정과 진심이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었어요. 현재 넷플릭스가 실적이 계속 좋아요. 넷플릭스 실적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조금씩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이제 다들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있으니까, TV만 보고 있으니까 넷플릭스를 위시한 OTT 또는 컨텐츠 공급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2022년 중순쯤에 확 내려갔죠. 넷플릭스도 그때 저점을 찍어서 한 180불대 정도를 찍었었는데 지금 800불을 넘어요. 900불을 앞두고 있어요. 실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 2년쯤 전에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때 좀 되게 컨설이 많았어요. 광고
광고 요금제라는 게 뭐 지금 뭐 많이들 쓰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넷플릭스가 이제 프리미엄 가입을 하면 4명이 동시에 볼 수 있고 4K 영상을 제공하고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죠. 베이직 요금제와 그 프리미엄 요금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되면서 기존 베이직보다 좀 더 저렴한 광고 요금제, 광고를 보면서 컨텐츠를 봐야 하는 요금제가 생기고, 그리고 일반 광고 없는 요금제가 생기고 프리미엄 요금제가 나뉘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금 스케일로 보면 광고 요금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격들은 오른 건데, 처음 도입을 했을 때 뭐 나왔던 컨선이 첫째로 아니 뭐 돈까지 내는데 거기다 광고까지 봐야 하느냐,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었고,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쟁사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과연 넷플릭스가 이거를 도입을 할 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넷플릭스가 하던 게 가족 외 공유, 4인 공유 같은 거를 막 자르기 시작했죠. 계정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을 돌아보면 이제 코비드 지나가면서 OTT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컨텐츠 제작에 워낙 많은 돈들이 들다 보니까 OTT 포화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입자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많았고, 리드 헤이스팅스 그 넷플릭스 창업자가 옛날에 넷플릭스의 경쟁사는 잠이라고 했어요. 잠자는 시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을 두고 모든 컨텐츠 회사가 경쟁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한 맥락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어요. 결국에는 다른 컨텐츠 업체들, OTT 업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같은 제한된 시간을 두고 사람이 여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타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OTT를 뭐 재밌는 게 나오면 넷플릭스를 가입했다가 뭐 디즈니 플러스에 재밌는 게 나오면 뭐 한 달 구독을 멈추고 이쪽에 가입했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제법 있죠, 사실. 결국에는 이제 돈을 내고 OTT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가입자가 포화에 이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되게 진지하게 제시되고 있던 게 코로나 직후에 2022년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쯤에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요금제를 도입을 한 거죠. 근데 광고요금제 처음 도입할 때 있었던 우려들이 조금 많이 불식이 됐어요. 일단은 경쟁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광고요금제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모두가 넷플릭스의 전략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과점 시장이다 보니까 그 과점 플레이어들이 굳이 우리가 치킨 게임에 들어가기보다는 우리도 광고를 도입하고 좀 더 돈을 버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의 우려를 좀 불식을 시켰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광고요금제 출시한 지 딱 2년이 됐어요. 얼마 전에 가입자가 글로벌 7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좀 정체돼 있던 가입자 순증세를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억을 조만간 돌파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분기는 힘들어도 내년 중에는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넷플릭스 실적이 좋아요. 예. 흑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예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탄탄히 주당 순이익이나 뭐 매출이나 뭐 탄탄히 증가를 하고 있고, 당연히 뭐 구독자가 늘면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하여간 주가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넷플릭스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게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 2가 원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는데 확답은 못 하시더라고요. 워낙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겠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방증을 하는 것이고, 그만큼 뭐 잘 나왔다는 얘기겠죠. 넷플릭스의 이 개별 기업의 뭐 전망을 떠나서 한국 컨텐츠가 잘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니까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